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이자 자동차 브랜드인 BYD가 내년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제 뒤에 있는 아토3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기준으로 2,500만 원대의 전기차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핫한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국 시장에 이 아토3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외장 컬러가 상당히 밝은 하늘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재원을 볼 수가 없긴 하지만 아마 외장 컬러가 좀 더 몇 개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라이트, 주간주행 등도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LED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데이라이트 부분에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예쁩니다. 상당히 예뻐요. 사실 이 소형급에는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넣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BYD의 아토3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위급처럼 이렇게 예뻐 보이는 디자인 특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이 마력대가 한 200마력대 정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데일리카라든지 일반적인 주행용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범퍼 디자인은 뭔가 고성능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전면부 이런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밋밋하지 않게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번호판이 가려져 있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전용 번호판 넘버가 초록 색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한국과 다르게 전기차 전용 번호판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엔 초록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의 번호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들어가요. 일단 이 충전구는 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부에 충전구를 열게 되면은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요즘 보통 전기차들은 이제 DC 콤보를 사용하는데 얘는 차대모 방식입니다. 차대모면은 사실 충전기도 많지 않을 테고 이거는 뭔가 DC 콤보로 바뀌면은 국내에서 좀 더 활용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토3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58.56kW가 들어가 있어서 중국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51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국 기준의 이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는 동일한 사양으로 온다면은 한 400km대 중후반 정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측면부의 휠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한자와 함께 공력 휠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18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215의 5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가 특이하게 이 앞쪽에 있는데요. 뭔가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어 있는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휠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에 속하고요. 또 이쪽에는 제가 이게 음각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이글로시로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브랜드와 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약간의 오프로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휠하우스를 또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둬서 스크래치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로 왔을 때는 이 차량의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아의 EB3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장이라든지 전폭, 전고 등등 EB3보다 조금 더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에는 기아의 니로하고 차체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아무래도 시승차다 보니까 풀옵션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렉도 들어가 있고 뭐 선루프 등등 기타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바디 라인들은 무난무난하면서도 스탠다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C필러 가니쉬 쪽에 뭔가 약간 생선 비늘처럼 생긴 이런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비도 입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색깔도 하늘색에다가 이런 비늘 형태의 C필러 가니쉬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바닷속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아토3의 후면부는 뭐 이렇게 레터링이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국 시장으로 오면서 뭐 별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레터링은 심플한 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 스포일러 안쪽에 히든 형식으로 많이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 아토3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물리적인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스포일러도 면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뭔가 공기 저항 개수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C필러 뒤쪽에서 이 떨어지는 바디 라인을 보았을 때에는 이 볼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체급으로 봤을 때에는 B 세그먼트에 속하지만 뭔가 준준형으로 봐도 무난할 정도로 체급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테일 램프와 함께 제가 비상등을 또 켜둔 상태인데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와, 소형급에 이런 순차 점등식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좌우측에 이어진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독특해요. 여태까지 이 국내에서 봤었던 차량 중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범퍼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다부진 모습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급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차량은 아무래도 풀옵션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 여기 번호판 위쪽에를 누르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트렁크가 열리는 속도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소형급이다 보니까 엄청 넓지는 않고요. 코나라든지 셀토스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BYD 아토3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B 세그먼트 소형 SU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겉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라든지 덩치감이 굉장히 커서 뭔가 준준형을 누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실내로 오니까 뭔가 버킷형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막 내장재들이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소형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는 소형 SUV다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토3를 제가 한 10분 전에 사실 처음 타봤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단 뭐 기어 레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터페이스부터 송풍구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 이런 방식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요런, 어머머, 이런 식으로 공조 시스템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뭔가 여태까지 이 자동차 안에서 봤었던 디자인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는 무선 패드 들어가 있고요. 특히 기어 레버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일단 시동 버튼은 이런 식으로, 이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같이 들어가 있고요. 레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는 형태예요. 그리고 후진할 땐 이렇게 하고, 파킹은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있는 가니쉬 같은 것들은 어디서 많이 봤었던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도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요즘 이 중국차 디자인들이 뭔가 수입차, 독일차라든지 영국차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무게가 되게 라이트해요. 되게 라이트합니다. 스페어 키가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무게만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변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가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이가 낮은 컵, 종이컵들은 여기다 보관하고 텀블러는 여기다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적긴 했는데 체감상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촉감이 상당히 좋고요. 또 소형급이긴 하지만 뭔가 그 윗급에 들어가는 암레스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를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되게 깊게 있어요. 제 손 잘 보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이 안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란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별도로 충전 포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닫을 때에도 견고하게 닫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차 하면은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감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은 내장재가 좀 저렴하다든지 그런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마감도 꽤 괜찮고 소재도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놀랍고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이런 소형급의 버킷형 시트가 들어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토3는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와 함께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이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장시간을 가더라도 스트레스가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방부에 보시면 크러쉬 패드도 굉장히 굴곡이 다양합니다. 뭔가 이렇게 천으로 한번 덧대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글로브벅스는 일반적인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BYD 아토3의 운전석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핸들부터도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 있죠. 막 엄청 커다란 이런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이 주행보도 시스템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스포크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D컷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니쉬 등등도 뭔가 벤츠스러운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이 전방부의 클러스터입니다. 이거 클러스터 맞아요, 여러분. 이게 5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속도계라든지 지금 내가 몇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뭐 구동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일단 클러스터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 지금 옆에 이렇게 손을 두면은 제 손만하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절할 때 같이 딸려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은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의 ID4가 그랬는데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원가 절감 느낌이 나서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15.6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수입 사양이 아니라서 중국말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 감각도 좋은 편이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음악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물리적인 버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로 들어가면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라이즈 이런 식으로 배터리 효율 시스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기능이 여기 보시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돌아갑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좀 세로 화면이 보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는 반대로 방금처럼 가로 화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보지 못했었던 정말 신비로운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이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 도어 캐치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 수가 있고, 반대로는 안 열려요. 이런 식으로 당겨야지 열릴 수 있는 구조고요. 또 도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기타의 디자인을 좀 형상화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스피커가 나오고 이 아래쪽에는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 줄로 대박! 이게 줄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소재에 있어서도 소형급임을 감안하면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컬러감 같은 경우도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어서 심플함보다는 화려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딱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토3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커버만 한번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원터치로 바로 커버가 열리는 방식인데 저 뒤에 끝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실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뭐 개방감이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세그먼트일 뿐인 거지 W급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모듈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토3는. 근데 이게 중국 현지 기준으로 2,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와, 이러면은 이 우리나라 전기차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어 레버 당기고 고! 첫 주행 감각이 역시 전기차답게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코스는 슬라롬
코스인데요. 사실 제가 이 코스를 방금 전에 실로 한번 갔었습니다. 실은 아무래도 전기 스포츠 세단, 이제 좀 더 이제 전고가 높은 세단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토3 같은 경우는 소형 SUV이긴 하지만 전고가 상당히 높게 시트 포지션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핸들링 감각이 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팔자 코스 돌아볼게요. 이렇게 스티어링을 쭉 돌렸을 때 기업이라든지 이 핸들링 감각이 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 있는 이 아토3는 조금 더 데일리의 포지션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스, 이렇게 굴절 코스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커브 코스 쭉 갔을 때 일단 지금 이 슬라롬 코스는 제가 타고 있는 아토3보다는 실에 조금 더 잘 맞습니다. 이런 펀 드라이빙을 하기에 아토3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방금 약간 꽃가를 쳤는데 그 정도로 이 핸들 기어비가 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아토3는 58kg대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메리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체급이 작은 차량을 탔을 때 걱정되는 거 많긴 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승차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잠깐 타본 입장에서 승차감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잠깐 타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알락알락하고 컴포트합니다. 그리고 전고가 높아서 그런지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제가 이게 5인치가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속도계라든지 내가 전력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각 토크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서 이 5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이제 차량을 탔을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어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몇 속도로 가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 얼마고 배터리 얼마나 차 있는지 이 정도는 그냥 이 직관적으로 디지털 숫자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상 또 불편하진 않습니다. 뭔가 시인성이 좀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딱 봤을 때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비가 내리고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도 커버만 열어둔 상태인데 이랬을 때 소음도 B 세그먼트 치고는 많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성능들을 더 느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라롬 코스 가는 데에도 이 B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면 사실 준수한 정도거든요. 그리고 쭉 갔을 때 지금 오늘 악천후 조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잘 갈 수가 있죠. 이 차량은 사실 이렇게 슬라롬 코스보다는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험지 구간을 갔을 때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약간의 노면이 안 좋은 상태를 얼떨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봐봐요. 이랬을 때 노면 안 좋은데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죠. 사실 저는 소형 SUV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BH도 조금 낮기도 하고 승차감이 제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BYD의 아토3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죠. 진짜 이 아토3는 생김새와 다르게 성능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량을 타고 데일리카라든지 출퇴근카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만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BYD의 소형 SUV인 아토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토3는 중국 현지 기준으로 가격이 무려 2,5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3,000만 원대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도 아마 비슷하게 3,000만 원대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또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EV3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야지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